자, 일단은 산과 염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맞죠? 산과 염기. 좀 넘치는 이론이 나올 건데 이거를 빈 공간에다가 한번 잘 필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빈 공간이 지금 156, 157에는 없죠. 155에 많아요. 155에 많으니까 거기다 한번 해봐요. 자, 산염기 잘 아시나요? 이거 통합과학 때 했었다. 맞죠? 준서 기억나나? 보통 이제 우리가 산염기 하면은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산염기는 정의 내리는 방법이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아레니우스 산염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맞나?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거 지금 화면에 보이지? 좋습니다.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산염기를 정의 내리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 아레니우스 산염기가 뭐야? 어떤 좀 다루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명확해서 조금 더 광범위한 산염기를 정의 내리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이제 이 화원에서 배우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아레니우스가 정의 내리는 산염기는 뭐죠?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정의 내린 산은 정확한 정의가 뭐야? 기억나시는 분? 통합과에서 했었는데. 그렇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물에 녹아야 돼요. 맞나? 물에 녹아서. 그렇지. 물에 녹아서를 다른 말로는 수용액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맞죠? 수용액이라는 게 물에 녹은 용액을 의미하는 거니까. 맞죠? 수용액 상태에서. 에서 뭐를 내놓는 물질이야? 그렇지. 수소이온. H+를 내놓는 물질입니다. 맞습니까? 요거를 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염기는요. 똑같죠? 역시나 얘도 물에 일단은 녹아야 돼. 녹아서 뭐를 내놔야 돼? 수산화이온 OH-를 내놓는 물질입니다. 맞습니까? 내놓는 물질이야. 맞죠? 이게 산이고 요게 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레니우스 산염기에서 이렇게 산과 염기를 여러분들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첫 번째 뭐냐면 물에 일단 잘 녹아야 된다는 거야. 물에 안 녹으면 어떻게 돼? 산염기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산은 수소 이온을 내놔야 되고 염기는 뭘 내놔야 돼? 수산화 이온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거야. 맞죠? 이현이 어서 오세요. 석준이 어서 오세요. 근데 뭐 요번 주가 약간 뭐 다 같이 좀 미용실 가는 주인가요? 머리 자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현이 잘랐고 민석이 잘랐고 이현이도 머리 잘랐죠. 이쁘게 잘랐네. 왜? 이쁘게 잘랐는데? 망했어? 아니야 이뻐. 쌤 한번 쳐다봐 주세요. 아주 이쁩니다. 좋습니다. 재욱이도 잘랐죠? 저는 지지난주에 잘랐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율이도 지난주에 이미 잘려져 있던 상태였죠? 좋습니다. 쌤 다 알아요. 쌤 눈썰미 아주 좋습니다. 예. 완전 성공해야겠죠. 쌤 올해도 솔로로 지낼 수는 없잖아, 맞죠? 좋습니다. 자, 뭐 하고 있었죠? 산염기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산염기를 좀 구분하는 방법 중에서 뭐가 있냐면 강산이 있고 약산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강산 약산과 비슷한 맥락으로 강염기가 있고 약염기가 있습니다. 맞죠? 요거 한번 적어봅시다. 이 강하다 약하다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강산은 물에 녹아서 거의 100%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맞나?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산 하면 뭐가 있냐면 요건 뭐죠? 그렇죠. 염화수소죠. 염화수소인데 얘가 물에 녹으면 이제 염산이 됩니다. 맞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얘를 100분자를 물에 녹이면은 몇 분자가 이온화돼? 100분자가 이온화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얘 100개를 넣으면은 물 속에 수소이온이 몇 개 생기는 거야? 100개가 생기는 거야. 우체국 다녀오신 분 오셨다. 맞죠? 여기 앉으세요. 그 건드리면 안 돼? 안 건드렸죠?
그렇죠? 강산은 100% 이온하고 약산은요. 얘는 뭐 이온화되는 수치는 그 물질마다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일부 이온화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100% 이온화는 아니다. 일부 이온화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몇 개 한번 적어보면 강산하면 뭐가 있죠? 그렇죠. 요건 뭐야? 염산 맞나? 그 다음에 H2SO4 요건 뭐죠? 황산 맞죠? 질산도 있겠죠. 맞나? H2PO4 여기 인산이고 NO3 맞나? HNO3 맞죠? 요렇게 질산 요런 식으로 강산 종류가 있을 거고 약산하면 뭐가 있을까요? H2CO3 탄산이죠. 맞나? 탄소.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제 분자 모양 할 때 각도 할 때 많이 다뤘던 요건 뭐죠? 아세트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약산하면 약간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먹을 수 있는 거 맞나?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습니다. 식초랑 코카콜라죠. 맞지? 먹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맞죠? 먹으면 안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강염기랑 약염기도 역시나 100% 이온화, 일부 이온화라고 생각하면 되고 강염기 하나 적어볼까? 강염기 좀 몇 개 적어봅시다. 강염기 하면 여러분들 유명한 게 요거 뭐죠? 수산화, 나트륨 맞습니까? 수산화, 나트륨 있고 또 뭐 있을까요? 강염기 하면은 KOH, 수산화, 칼륨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CaOH2, 수산화, 칼슘 요런 거 있겠다. 맞죠? 요런 게 이제 강염기의 대표적인 종류가 될 거고 약염기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약염기 하면은 뭐 적어볼까? LiOH 뭐죠? 수산화, 리튬입니다. 맞습니까? 수산화, 리튬. 그 다음에 MgOH2 수산화, 마그네슘 요런 거 있겠죠. 맞나? Mg는 뭐죠? 민교 아니죠? 마그네슘입니다. 그렇지. 잘 알고 있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요런 거 이제 하면 안 되겠죠? 아, 그래? 어필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 해도 되겠죠, 석준이? 뭔 줄 알고 지금? 못 듣긴 했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AlOH3 요거 뭐야? 수산화, 알루미늄 있습니다. 맞죠? 요런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온화가 100% 되냐 안 되냐로 강산 강염기, 약산 약염기 나눌 수 있고 자,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뒤쪽 파트 중화 반응에서 좀 주로 다루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 잘해야 돼. 이거 통합과학에서도 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화원에서는 더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 나누는 기준 중에 1가산, 2가산, 3가산 요런 거 있단 말이야. 맞죠? 3가산. 그 다음에 똑같은 맥락으로 1가 뭐죠? 염기, 2가 염기, 2가 염기, 몇 가 염기? 3가 염기 요런 거 있습니다. 맞죠? 지금 쌤이 적고 있는 건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디 좀 필기하셔야 됩니다. 1가산은 뭐냐면 말 그대로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을 몇 개 내놓는 거야. 수소이온을 1개 내놓는 산입니다. 맞죠?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 이해하겠지? 2가산은 수소이온을 2개 내놓고 3가산은 수소이온을 3개 내놓는단 말이야. 맞죠? 몇 개 한번 적어 봅시다. 1가산 여기서 몇 개 적어보면 요거 뭐야? 원지 어서 오세요. 염산입니다. 맞죠? 염화수소는 어떻게 돼? 물에 녹으면은 얘를 물에 녹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이렇게 쪼개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1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 뭐야? HNO3 맞나? 질산도 수소이온 하나 나오는 일가산입니다. 맞죠? 또 이건 뭐죠? 아세트산 CH3COOH 아세트산도
쌤, 얘는 수소가 여기 3개, 여기 하나 있는데 이 4개 있는데 왜 얘 일가산이죠? 얘가 물에 녹으면 이 친구는 이온화되지 않아요. 얘가 이온화됩니다. 알았죠? 되겠나? 이 친구가 이온화됩니다. 자, 얘가 왜 이온화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잘 봐봐. CH3COH 저 구조 어떻게 돼? 요렇게 되는 거 맞니? 맞죠? 잘 봐. 이게 이제 약간 이제 과학적인 센스를 요구하는 건데 여러분들 전기음성도 기억납니까? 이거 배웠어 안 나고 쌤이랑 같이 맞죠?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힘의 세기야 맞죠? 1등 누구야? 그렇지 1등 플로린이야. 플로린이 얼마였지? 4.0이었어 맞죠? 2등 누구야? 산소 3.5였어요 맞나? 혹시 수소가 전기음성도 얼마인지 기억하시는 사람? 2.1입니다 맞죠? 오, 잘 외우고 있네 맞죠? 그 다음에 알다시피 이주기 원소는 외우면 좋다 했지. 리베, 붕, 탄, 질, 산, 풀 있다 했을 때 전부 다 무슨 수열? 등차 수열로 이렇게 정리된다라고 했었어요. 맞죠? 그러면 탄소는 얼마예요? 2.5야. 맞지? 자, 잘 봐. 이게 이 수소는 왜 이온화가 안 되고 이 수소는 왜 이온화가 되냐라고 했을 때 이게 전기음성도랑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돼? 요 탄소 전기음성도 얼마? 2.5야. 얘는 2.1, 2.1, 2.1이죠. 차이가 심해 안 심해? 안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에 녹았을 때 얘랑 얘를 떨어뜨리기에는 너무 차이가 안 심하니까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자가 가운데 있으면은 얘는 아주 살짝만 탄소 쪽으로 치우쳐지는 거야. 맞지? 근데 얘는 어때? 얘는 2.1인데 산소가 얼마? 3.5니까 얘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했을 때 맞나? 얘는 이제 이중 결합으로 단일 결합이구나. 쏘리. 단일 결합. 아무튼 공유 전자쌍을 형성을 딱 했을 때 이 전자가 어디로 치우쳐져? 산소 쪽으로 많이 치우쳐지겠죠. 맞나? 그러니까 이 수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전자를 아예 산소 쪽으로 줘버리고 어떻게 돼? 홀로 수소 이온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온화되지 않아요. 수소 이온으로 안 나오고 얘만 수소 이온으로 나오는 거야. 이거 이해하겠어? 이게 이제 전기음성도랑도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트산은 일가산입니다. 되겠어? 한주 이해되나? 좋습니다. 이해됩니까? 어. 자, 아무튼 이렇게 있고. 자, 이가산도 몇 개 한번 적어보자. 이가산 뭐 있니? 이게 뭐죠? 황산입니다. 맞나? 마시면 안 돼요. 얘 뭐죠? 탄산입니다. H2CO3. 맞나? 요런 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삼가산은 하나 적어줄까? 약산에도 하나 들어 넣으면 좋은데 H3PO4 이런 거 있거든요. 이름 뭘까요? 인산입니다. 그렇죠. 인이 들어가 있죠. 얘는 인산. 삼가산 종류에는 H3PO4. 얘는 근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올 거긴 합니다. 이 친구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고 그냥 삼가산 종류 하면 하나 정도 알아두는 용도? 그 정도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일가염기는 뭐가 있을까요? 얘는 진짜 외우기 쉽거든. 여러분들 잘 봐. 이 지금 여기 적혀있는 애들 보잖아요. 요거 아니야? 이 뭐죠?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생활하면서 배우는 1번부터 20번까지 중에서 있는 뭐를 모아둔 거예요? 금속이잖아, 금속. 맞지? 근데 이 중에서 쌤이 한번 말해준 적이 있는데 베릴륨은 특이한 금속이죠. 이 친구는 이온 결합을 안 합니다. 얘는 공유 결합하는 금속이어서 제외. 맞나? 나머지 요 종류들이 이제 이온 결합을 하는 애들인데 이 친구들 딱 보면요. 지금 보면 얘네들이 지금 몇 쪽 금속이야? 1쪽 금속이지. 맞나? 1쪽이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1가 플러스 이온들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OH-가 몇 개 와서 붙는 거예요? 하나 와서 붙는 거야. 맞죠? 이 종류들이 전부 일가 염기가 되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 수산화 나트륨 맞나? 그 다음에 수산화 칼륨 요런 거 있습니다. 맞아요? 왜요? 맞아요?
뭐가 웃긴 거죠? 아, 이게 웃긴가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족 금속 뭐가 있죠? 베릴륨 제외하고 마그네슘이랑 칼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이가 플러스 이온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어떤 염기를 만들 때도 OH가 2개 와서 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적으면 돼? MgOH2 그 다음에 CaOH2 이렇게 외울 수가 있겠죠. 그럼 삼가염기는 딱 하나 있겠네. AlOH3 맞습니까? 그래서 AlOH3 같은 경우는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죠? 이 친구 물에 녹으면 금속 이온 하나 나오고 OH- 이온 몇 개 나와? 3개 나옵니다. 맞죠? 언제 맞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이 삼가염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따라오셨겠죠? 자, 근데 이 아레니우스 산염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명확한 뭐가 있냐면 한계점이 있습니다. 맞죠? 이 한계점이 있단 말이야. 맞습니까? 자, 한계점 첫 번째 뭐야? 물에 녹아야 되지. 그러면 물에 안 녹으면 산염기가 될 수 있어 없어? 안 되잖아. 근데 물에 안 녹는 산염기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일단은 물에 녹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그 한계점이 있죠. 정의가 안 돼. 괜찮나?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있죠. 대표적인 예시로 NH3 이거 뭐죠 이름? 암모니아 맞나? 암모니아는요. 여러분들 얘 염기예요. 이 친구는 암모니아는 아레니우스 염기로는 정의 내릴 수가 없죠. 맞지? 아레니우스 염기로 정의 내릴 수가 없다. 정의가 안 된다. 맞잖아. NH3 암모니아거든. 얘가 지금 OH를 들고 있어, 안 들고 있어? 안 들고 있죠. 그러면 이 아레니우스 염기는 물에 녹아서 OH를 내놓아야 되는데 얘는 OH를 안 들고 있어. 근데 얘는 염기성이래. 이 무슨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맞지? 얘는 OH가 없는데 염기성이래.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맞죠? 이해되겠어? 이런 암모니아 같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아니 쌤, 근데 암모니아가 왜 염기죠? 자, 이렇게 돼요. 암모니아는 잘 봐. 물에 녹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OH-를 내놓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냐면 물이 가진 수소 이온을 하나 훔쳐가요. 그렇지? 그래서 NH4 플러스라고 하는 암모늄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물이 뭐가 되냐면 OH- 수산화 이온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얘는 염기인데 중요한 건 이 친구는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게 아니라 물에 있는 수소 이온을 훔쳐가서 물 자체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수산화 이온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염기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대신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얘는 수산화 이온을 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레니우스 염기로는 정의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알아들었어? 저기 이해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레니우스 산염기에서 조금 더 발전한 게 무슨 산염기야? 그렇지.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입니다. 맞습니까? 로리 산염기. 이게 참 공교롭게도 이 약간 뭐 이런 게 공식적인 표현 방법은 아닌데 얘는 처음에 나온 게 아레니우스 산염기라서 쌤은 이 아레니우스 산염기를 그냥 A산 A염기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A, 오케이? 되겠어? A산 A염기. 이거는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야. 그냥 약간 우리끼리의 약속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무슨 산 무슨 염기라고 하면 되겠어? 그렇지. B산 B염기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것도 역시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고 우리끼리의 약속. 알아듣겠죠? B산 B염기. 브랜스테드 로리 아레니우스 산염기.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이게 정의가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했을 때 산과 염기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 자, 똑같아요. 산은 거의 비슷해. 근데 이제 물에 녹아서 이런 표현은 빠지고요. 뭐만 내놓으면 돼?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입니다. 괜찮아? 쉽게 정의 내리는 거죠. 맞지? 수소연을 내놓으면 돼. 그러면 염기는 뭘까요? 어? 수산화이온? 안 되죠. 얘는 수산화이온이 없어요. 맞죠? 그렇지. 이게 반대로 가는 거야. 이 암모니아를 생각했을 때 암모니아는 수산화이온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얘는 역할이 뭐야? 수소이온을 받죠. 그렇지. 수소이온을 받아서 물을 수산화이온으로 만든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얘는 염기성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원리를 좀 이해를 하면 브랜세드 롤이 산염기에서 염기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 요렇게 정의 내리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알아듣겠습니까? 좋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쌤이 몇 개 한번 이 화학 반응식을 좀 적어 볼게요. 알았지? 여기서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을 좀 쓰자면 얘를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해도 되고 요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부르거든요.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이런 거야. 염산을 물에 녹이잖아요. 그러면 수소이온이 홀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이 수소이온은 반드시 어디에 붙어서 존재하냐면 물 분자 하나에 붙어서 존재를 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 염산을 물에 녹이면 염소이온이 생기고 요 수소이온이 어디 가서 붙어? 물에 가서 붙는단 말이야. H3O 플러스 이게 이제 하이드로늄 이온인 거야. 맞죠? 그러니까 얘를 만드는 게 되는 거야. 알아들었나? 자, 그러면은 이제 쌤이 요 식을 여기다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 염화수소를 물에다 녹였더니 염소이온을 하나 만들고요. 맞나? 뭐가 됐어? 이 수소이온이 물 분자에 갖다 붙으면 H3O 플러스라고 하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 자, 한번 이제 정의를 내려봅시다. 이 친구가 요렇게 됐잖아요. 맞나? 그러면 얘는 지금 수소를 내놓고 있어? 아니면은 수소를 받고 있어? 내놓고 있지. 그러면 얘는 뭐야? 산이에요, 산. 마운테인. 유연이 약간 이런 취향 맞죠? 아주 좋았습니다. 요건 안 되겠죠? 이건 좀 심했나? 네, 오케이. 이건 안 하는 걸로. 좋습니다. 이런 건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때 지금? 얘는 수소연을 어떻게 하고 있죠?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은 지금 뭐예요? 염기입니다. 괜찮아요? 염기예요. 따라왔습니까? 맞죠? 물이 염기입니다. 자, 뭐 이 친구도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일종의 이제 가역 반응이거든요. 역반응도 가능해요. 되겠나? 왜 역반응이라고 했을 때, 자, 요 친구가 요 상태로 되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얘는 지금 요 역반응에서는 수소연을 받고 있어, 주고 있어? 받고 있어. 그럼 얘 뭐죠? 염기예요. 어머나. 염기야. 맞죠? 얘는요. 이 친구는 역반응이라고 했을 때 요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맞나? 그럼 이 친구 뭐죠? 그렇지. 수소연을 내놓고 있으니까 얘는 산이 되는 거예요. 맞죠?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가역 반응이다 보니까 얘가 여기서는 산이었는데 여기선 염기죠. 맞지?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화원에서 짝산, 짝염기라고 부릅니다. 짝산, 짝염기. 여러분들 이 원소들도 다 짝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왜 웃죠? 그렇군요. 쌤도 없죠. 맞지? 여러분들 다 나중에는 다 짝이 생길 겁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학교에 짝꿍 있잖아요. 옆자리에 앉는 친구를 짝꿍이라 안 그러나요?
요즘은 그 둘이서 같이 하는 게 아니야, 구조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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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쌤이 옆에 가서 앉아 줄까요?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짝꿍이 있죠, 이름이? 어. 여고구나. 아, 좋습니다. 준서 짝꿍 있습니까? 어. 근데 이게 보면은 남녀공학이어도 남녀 분반을 하는 학교도 있던데, 맞죠? 개성고 남녀 분반이죠. 남녀 합반인 분. 오, 여기 없구나. 오, 그렇군요. 좋습니다. 신일고는 남고죠. 좋습니다. 재욱이 어디 가죠? 경동고도 남고죠. 좋습니다. 아무튼 요 짝산 짝염기. 이거 괜찮나요? 요것도 뭐죠? 요것도 염기고 얘도 역반응에서는 산이 되니까 요 관계도 짝산 짝염기라고 부를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개의 정의 자체가 완전히 상호 보완적이지. 그러니까 산은 수소연을 내놓는 거고 염기는 수소연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반응에서 내놓고 있으면 역반응에서는 받는 역할이 되니까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말씀드리지만 얘는 B산이라고 해도 돼, 안 돼? 되죠? A산이라고 해도 돼, 안 돼? 이건 된단 말이야. 맞죠? 자, 여기서 얘 같은 경우는 B염기라고 하면 돼, 안 돼? 되죠? 근데 이거를 A염기라고 하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맞죠? 얘가 A염기가 되려면 OH-를 내놔야 되는데 어디에도 OH-가 없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A산이 될 수는 A염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맞죠? 항상 이 정의 자체를 여러분들 정확히 인지를 해야지 관계에서 뭐가 A산이 될 수 있고 뭐가 B산이 될 수 있고 뭐가 A염기가 될 수 있고 뭐가 B염기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야. 맞죠? 얘는요. 얘는 무슨 염기라고 해야 돼? 무조건? B염기여야 된다. 맞죠? 얘는 B산이에요. 얘는 A산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물에 녹는다 안 녹는다? 안 녹기 때문이에요. 맞죠? 이거 얘는 B산이어야 되는 거야. 알았죠? 이 구분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물에다가 이 산 말고 염기를 하나 섞어볼까? 이 친구를 섞어봅시다. 이렇게 섞으면 음, 네, 이게 수산나트륨을 하지 말고 암모니아로 한번 해보자. NH3 같은 암모니아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맞죠? 이 친구도 한번 보자. 슬 보면은 자, 이 친구는 암모니아가 암모늄 이온이 되면서 수소연을 어떻게 하고 있죠? 잊고 있나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맞죠? 뭐 어떻게 하고 있어? 얻고 있으니까 얘 뭐야? 염기 되겠다. 맞죠? 자, 이거 B염기야, A염기야? B염기가 되겠다. 맞죠? B염기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요 물은요. 요렇게 수산화이온이 되면서 뭐 하라고 있어? 수소이온을 잃고 있죠. 맞죠? 그럼 얘는 산이 됩니다. 맞습니까? 산이 되고 얘는 A산이야, B산이야? B산이어야 돼. A산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물은 물에 녹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물이잖아. 물이 물에 녹아?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B산이어야 돼. 되겠나?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제 역으로 딱 봤을 때 역으로 보면은 암모늄 이온이 암모니아가 되면은 수소 이온을 잃고 있죠? 내놓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산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이 친구는 산이 된다.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되면서 또 수소연을 어떻게 하고 있죠? 얻고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 친구는 염기가 될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역시나 여기서도 뭘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냐면 짝산 짝염기 보입니까? 요거 두 개도 무슨 산 무슨 염기? 무슨 산 무슨 염기? 짝산 짝염기 되겠습니까? 좋아요. 요런 게 이제 짝산 짝염기 관계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하면 잘 봐. 여러분들 물은 뭐죠? 염기입니다. 맞죠? 맞나? 물은 뭐라고? 산입니다. 뭐야 이거? 뭐죠? 물은 뭐죠 도대체? 물은 사실 중성이거든요. 그렇지만 물은 산이에요. 하지만 물은 염기입니다. 무슨 이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요. 이 물은요 보면 산을 녹이면 얘가 이제 비염기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염기를 녹이면 얘가 이제 비산, 브랜스테드 롤이 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맞죠? 근데 이제 사실상 여러분들 알다시피 물은 중성이거든요. 맞지? 그래서 중성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산 역할도 할 수 있고 염기 역할도 할 수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적으셔야 돼요. 양쪽성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양쪽성 물질. 되겠어? 양쪽성 물질의 대표적인 예시가 누구다? 물이다. H2O, 물이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또 뭐가 있냐면 양쪽성 물질의 대표적인 예시 몇 개를 좀 적어드리면 좀 쉬워요. 요런 게 있어요. HSO4 마이너스 이온이 있고요. HCO3 마이너스 요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등등등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양쪽성 물질이 되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산의 역할도 해야 되고 염기의 역할도 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산의 역할을 하려면 일단 뭐를 내놓을 줄 알아야 돼? 수소이온을 내놓을 줄 알아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당연히 수소이온을 하나씩 들고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하나씩 들고 있죠. 그렇지? 근데 이제 염기의 역할을 하려면 수소이온을 뭘 할 줄 알아야 돼? 받을 줄도 알아야겠죠. 그러면 수소이온이 플러스 이온이니까 얘를 받을 준비를 하려면 이 웬만하면 마이너스 이온인 게 좋겠죠. 맞나? 마이너스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얘도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맞죠? 얘네 둘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지금 쌤이 이가산에서 수소 하나만 빼놓은 거예요. 보이나? 이가산에서 수소 하나만 빼놓으니까 수소이온 나머지 하나를 잃으면 산이 되고 수소이온 하나를 얻으면 염기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런 구조예요. 근데 뭐 당연히 물은 좀 특별한 친구죠. 얘는 이온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되면서 산의 역할도 염기 역할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맞죠?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괜찮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 파트 156쪽을 좀 이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고요. 156쪽을 조금만 설명을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여기 이제 처음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물의 자동 이온화라는 게 나와요. 물의 자동 이온화.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 자, 물의 자동 이온화가 뭐냐면 이제 과거에는 물에 아무것도 안 녹아있는 순수한 물은요 전기가 통한다고 배웠어? 안 통한다 배웠어? 안 통한다라고 배우죠. 왜냐면 물에 이온이 없으니까 전류가 흐를 여지가 없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건 또 틀린 말이에요. 순수한 물도 전기가 통하긴 합니다. 왜냐면 물에다가 물을 섞으면요 매우 극히 일부가 매우 극히 일부가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부릅니다. 맞죠? 그러니까 순수한 물이야. 물과 물을 반응시킨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냥 물 자체 안에서 비커 안에 순수한 물이 이렇게 들어있어. 순수한 물이야. 물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00% 물이에요. H2O야. 근데 이 안에서
물과 물이 만나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수소이온의 교환이 일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맞나? 요게 물의 자동 이온하고 이게 정확히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일어나냐면요.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일어나냐면 25도씨에서 되겠어? 25도씨에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몰농도. 그러니까 이 몰농도 이제 조금 이따 배울 거거든. 이제 우리 책에 요번에 나와요. 몰농도가 뭐냐면 1리터당 요 정도의 양, 몰 퍼 리터가 몰농도거든요. 그러니까 물 1리터에는 요 정도의 양의 물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이온화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작은 숫자인지 감이 잡히나요? 10의 마이너스 14승이면 이게 대충 얼마니? 1 뒤에 공이 몇 개 있어야 돼? 14개 있어야 되죠. 맞나? 몇 개야 지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개 분의 1몰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1리터당 매우 극히 적은 양의 물이 이온화가 자동으로 된다라는 거야. 자, 이거 한번 세볼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죠. 맞나? 100조분의 1몰. 100조분의 1몰. 맞나? 야, 100조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쌤이 좀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뭐랄까 튀거든요. 쌤이 100조가 생기잖아요. 화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 100조가 100조의 가치가 아닐 겁니다. 맞죠? 약간 확실한 이제 화폐 가치가 유지된 채로 100조가 나한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참 내가 얼마 줄 수 있을 것 같아? 참. 얼마 필요해요, 유연이? 말해, 딱 말해. 그건 도둑놈 아닙니까? 그냥 전 재산을 다 가져간다라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1조는 좀 그렇고 100억씩 드릴게요. 100억 정도면 괜찮죠?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무슨 대화죠? 아무 의미 없는 대화. 진짜 쌤한테 100조가 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마무시하게 작은 양이라는 겁니다. 맞죠? 물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 이 정도 이렇게 자동으로 이온화 된다라는 게 물의 자동 이온화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하나만 딱 더 설명을 할게요. 좀 한번 봅시다. 이제 156조 위쪽을 좀 설명을 한 거고 요거 역시 가역 반응입니다. 얘가 극히 일부분이 이렇게 됐다가 바로 다시 물로 되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가역 반응은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 이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어떻게 될 때까지 이제 일어나죠? 같아질 때까지. 그때를 우리 무슨 평형? 동적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 물의 이온화 상수까지만 좀 설명을 해봅시다. 자, 물의 이온화 상수 보면은 물의 이온화 상수 KW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워터예요, 워터. 물을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 뭐죠? 예. 요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야. 맞죠? 이거 지난 시간에 했는데 화학에서는 이 대괄호가 의미하는 게 뭐야? 대괄호 안에 어떤 물질명을 넣어 놓으면 이거는 A의 가우스 기호가 아니고 몰농도를 의미합니다. 맞죠? 몰농도를 의미하고 요게 이제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아까 말했듯이 1.0 곱하기 10에 10 마이너스 14승이 돼요. 맞나? 몰농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개수가 1111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자동 이온화될 때 이 친구 양이 얼만큼 생기냐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가 생기고 이 친구 양도 얼만큼 생기냐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가 생겨요. 알았나? 그래서 얘도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얘도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곱하면 얼마?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는 거예요. 맞죠?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딱 하나예요. 얘를 변화시키는 변수는 유일하게 하나인데 유일한 변수라고 적어줄게요. 뭘 것 같아? 이거 평형 상수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변수 온도입니다. 온도만이 이 물의 이온화 상수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수치는 정확하게 25도씨에서만 10의 마이너스 14승인 거야. 알아들었나? 온도가 높아지거나 온도가 낮아지면은 이온화 상수 값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게 아마 그 156쪽 오른쪽 밑에 보면 짜투리로 물의 이온화 상수가 0도씨랑 60도씨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표로 좀 적혀 있을 거거든요.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온도에 따라서 바뀌는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아들었나? 네, 좋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변수까지 적었고 얘들아 좀만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두 번째 시간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 그 다음에 pOH입니다. 되겠나? pH 많이 들어봤죠? pH 많이 들어봤죠? 중성이 pH 얼마죠? 7이야. 7보다 낮아지면 7보다 높아지면 여기서 그 정도만 알고 있단 말이야. 맞죠? 근데 과연 이 pH가 뭐냐에 대한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일단 물의 자동 이온화라 하면 다시 아까 했던 거지만 다시 보면 물의 자동 이온화 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 순수한 물도 극히 일부가 어떻게 된다? 수소이온의 교환을 통해서 이온화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맞죠?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과 OH 마이너스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비율을 따져봤더니 이제 KW라고 하는 뭐죠? 물의 이온화 상수에 대해서 이제 배웠죠. 이 친구는 유일한 변수가 뭐라고? 그렇지. 얘는 유일한 변수가 온도입니다. 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온도예요. 맞아? 온도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배울 때 몇 도씨? 25도씨에서 배우죠. 25도씨에서는 KW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와 OH-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의 곱으로 정의되는데 얘가 지금 계수가 1대 1이기 때문에 얘 몰농도랑 얘 몰농도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맞지? 순수한 물에서는 얘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얘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어서 이거 두 개의 곱은 얼마? 10의 마이너스 14승이요. 그렇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이때 쌤 하나 적어줄게. KW는 우리가 K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형 상수고 W는 이제 물의 이온화 상수니까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KW 앞에 P라는 문자가 붙으면 뭐가 되냐면 요 앞에 이제 소문자 P가 이렇게 붙거든요. 맞지? 요 P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P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화학에서 마이너스 로그를 의미합니다.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로그를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거든요. 일단 모르시는 분은 그냥 들으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로그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얘를 왜 마이너스를 로그를 씌웁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이 숫자를 집어넣어 보면 알 거야. 마이너스 로그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하면 이거 얼마죠? 14 맞아? 왜냐면 1.0은 사실 뭐 없는 숫자랑 똑같은 거고 10의 마이너스 14라고 하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라고 하면 알아듣지? 진수의 지수는 어떻게 되죠? 로그의 개수로 빠져나온단 말이야. 맞죠?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4의 로그 10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때 요 로그는 여러분들 약속이야. 로그 밑에 아무 숫자도 없으면 이거 우리 무슨 로그라고 불러? 상용 로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맞지? 로그 모르시는 분은 일단 그냥 따라오세요. 알았지? 자, 요게 이렇게 되고 로그 10의 10은 얼마야? 1이에요. 1이야 이거.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3은 얼마죠? 14야. 그러니까 얘를 왜 P를 붙이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숫자를 요렇게 계속 표현하다 보면 귀찮아요. 몇 점 몇 곱하기 몇에 마이너스 14승, 몇 점 몇 곱하기 몇에 마이너스 15승, 마이너스 16승 이렇게 표현하기 너무 귀찮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조금 숫자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다 뭘 붙이냐면 야 이거 지수 올리기 힘들다. 지수를 앞으로 빼자. 오케이 로그 씌워. 아 근데 로그 씌웠더니 이거 음수 튀어나오잖아. 음수 없애자. 오케이 앞에 마이너스 붙여. 이래가지고 만든 게 뭐냐? 요런 P라는 표현 방법이야. P가 의미하는 게 마이너스 로그를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식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와보면요. KW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 곱하기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의 곱이잖아요. 맞지? 요 앞에다가 이제 P를 붙이면 이게 뭘 의미한다? pKw는 요렇게 되겠죠. 똑같이 양쪽을 붙이면 돼. 맞지? 그러면 얘는 얼마라고? 14라고. 맞지? 자, 여러분들 요 앞에 이제 P를 붙였어.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마이너스 로그의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야. 맞지? 자, 이것도 잘 봐. 진수의 곱은 로그의 뭐죠? 합이야.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 빼기 로그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 이렇게 적어도 되나? 그러니까 요거를 마이너스 로그 이 친구 더하기 맞아? 뭐 더하기 하고 다시 적을게요. 더하기 빼기 그냥 빼기로 적을게요. 빼기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 로그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 이렇게 바꿔 적을 수 있어 없어? 있죠? 맞나? 자 이게 뭐야? pH입니다. 되겠어? 요게 뭐야? pOH예요. 되겠어? pH의 출처가 여기라는 겁니다. 알아들었지? 그러면 자 순수한 물은 요거랑 요거 양이 똑같아서 얘도 10의 마이너스 1승 얘도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었잖아. 맞지? 그러면 순수한 물에다가 P 씌우면 pH가 얼마 돼? 7이 돼. 그러니까 중성이 7인 거예요. 알아들었나? pOH도 얼마겠어요? 7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이게 이제 로그를 배우고 와야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에 P를 붙이면 14가 되는데 이 14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pH와 pOH의 합이 된다는 뜻이야. 요거 알아들었나? 근데 역시나 이것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25도씨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지? 온도가 달라지면 달라져. 맞나? 예를 들어서 온도가 달라지는 거 두 개를 좀 적어보면은 0도씨에서는 KW가 얼마나 돼 있어?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이요. 그러니까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돼 있죠. 맞나? 그러니까 0도씨에서는 KW가 약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되는 거야. 맞죠? 60도씨에서는 KW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어? 괜찮죠? 거의 비슷하지? 약. 맞나?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온도에서는 pKW가 얼마야? 15지. 그러면 중성 상태의 물의 pH는 얼마여야 돼? 7.5여야 돼요. pH 더하기 pOH가 15라고 했을 때 중성 상태일 때는 얘가
절반인 7.5, 얘도 절반인 7.5가 돼야 되는 거야. 알아들었어? 그러면 60도씨 물, 뜨거운 물이죠. 은근히 뜨거운 물에서는 pKw가 얼마야? 13이고 중성 상태일 때의 pH랑 pOH는 각각 얼마가 돼야 돼? 6.5, 6.5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온도가 바뀌어서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맞죠? 온도를 주의 있게 봐주셔야 됩니다. 얘는 25도씨.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보통 이제 pH가 7이 중성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7인 이유는 뭐냐면 25도씨의 물이기 때문이에요. 알아들었나?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되겠어? 오케이, 좋습니다. pH가 7인 건 25도씨이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 pH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봐. 쌤이 이제 약간 역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요. 히터가 너무 세지 않니? 자, 잘 봐. 이제 이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순수한 물은 얘 양과 얘 양이 정확히 똑같기 때문에 10의 - 7승, 10의 - 7승이야. 맞죠? 근데 이제 순수한 물이 아니야. 산을 넣을 때, 맞나? 산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산의 역할이 뭐야?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야. 맞죠? 수소이온을 내놓으면 수소이온이 물에 갖다 붙어서 얘를 만들어. 한번 생각을 해봐. 뭐 예를 들어서 염화수소를 물에다 넣었어. 그러면 이 수소이온을 내놓으니까 염소이온 하나 생기고 뭘 만들어? 이 친구 만드는 거 아니야?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죠. 그러면 순수한 물에 산을 넣으면 누구의 양이 증가하죠? 하이드로늄 이온이야, 수산화 이온이야?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이 증가해요. 맞아? 그러면 얘 양이 증가하죠. 맞지? 지금 보면 이 상태야. 산을 안 넣었을 때는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똑같아질 때까지 이 동적 평형이 일어나서 딱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었어. 맞지? 근데 얘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평형 상태가 깨지겠죠. 이 친구 양이 많아지면은 정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어? 역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어? 역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하이드로늄 이온이야. 수산화 이온이야. 중성일 때는 이게 평형을 이루고 있었어. 맞지? 근데 산을 넣으니까 누구의 양이 많아져? 얘의 양이 많아지죠. 그러면 역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얘네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낮아지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얘의 양이 많아지면은 역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이 친구 양과 이 친구 양이 동시에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되냐면 pKw가 14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친구 양은 많고 이 친구 양은 적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얘는 온도에만 변하지 얘 양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야. 다시 이 친구는 온도가 25도씨일 때는 14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유지하되 얘 양이 많아지고 얘 양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10의 - 7승, 10의 - 7승인데 얘 양이 많아져서 이 친구 양이 1.0 곱하기 10의 - 5승으로 커졌다라고 쳐보자. 맞죠? 얘들아 마이너스 5승이 마이너스 7승보다 큰 게 맞지? 맞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죠? 1.0 곱하기 10의 - 9승이 되는 거죠. 맞나? 그래야 이걸 곱했을 때 pKw가 얼마로 유지가 되니까 14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pH는 얼마예요? 그렇지. 5가 되고 pOH는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맞죠? 요 친구가 마이너스 로그로 인해서 앞으로 뚝 떨어지면 5가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산을 넣게 되면은 이 친구의 몰농도가 높아져서 지수의 절대값은 작아진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pH는 도리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염기를 넣으면 어떻게 돼? 염기를 넣으면 하이드로늄 이온이랑 수산 이온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 근데 염기를 넣으면 이 친구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역시나 또 무슨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 역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이게 같이 줄어든단 말이야. 맞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늘어났어. 염기가 늘어났어. 역반응 활발하게 일어나면 이게 같이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역시나 똑같이 온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pKW는 뭐를 유지해? 14를 유지하고 얘가 많아지고 얘가 어떻게 되죠? 얘가 많아지고 얘는 적어지고 얘는 많아진단 말이야. 맞죠? 따라서 뭐 그냥 쌤이 그냥 평범하게 예를 들어볼게. 얘는 뭐 한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이라고 합시다. 맞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되겠죠. 그래야지 12 더하기 2 해서 pKW가 14가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pH는 얼마가 돼? 12가 되고 pOH는 2가 되는 겁니다. 요 원리를 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산을 넣든 염기를 넣든 얘는 안 바뀌어요. 이 친구는 늘 14를 유지하고 이 친구의 농도가 바뀌게 되니까 산을 넣으면 얘가 많아지니까 도리어 이 지수 자리의 절대값 숫자는 작아지는 거고 염기를 넣으면 얘가 적어지니까 도리어 지수 자리의 숫자 절대값은 커지게 되는 거야. 맞죠? 이해하시겠죠? 따라왔나? 그래서 pH가 7일 때는 중성이고 pH가 7보다 작아지면 뭐야? 7보다 작아지면 산성이 되고 pH가 7보다 커지면요 염기성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보면 알겠지만 몇 도씨에서야 이거는 전부 다 25도씨에서만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가볍게 한번 볼까? 60도씨에서 맞나? 60도씨에서 pH가 7이라고 하면은 산성일까 염기성일까? 60도씨에서는 pH가 얼마가 중성이야? 6.5가 중성이니까 7은 6.5보다 크죠? 그러면 H의 농도가 작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염기성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나?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쌤이 적은 게 157쪽 내용뿐만 아니고 150 뒤쪽에 164쪽까지 다 설명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164쪽 보이죠? 수소이온 농도 pH랑 pOH를 다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다시 157로 되돌아가서 이게 원래는 1단원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 들어와 있죠? 몰농도입니다. 몰농도. 자, 157쪽 2번에 있죠? 몰농도. 자, 몰농도가 뭐냐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입니다. 되겠나?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몰수는 단위가 몰이고요. 부피는 단위가 리터야. 그래서 몰농도의 단위는 몰 퍼 리터라고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합쳐서 large M 하나 표현해서 읽을 때는 몰농도라고 읽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몰농도라고 읽으면 돼. large M. 쌤 발음 좋죠? large. X large. 저희 졸리니? 피곤하죠. 좋습니다. 요게 이제 몰농도고 이게 사실은 몰농도를 배울 때 같이 배우면 좋을 게 뭐냐면 퍼센트 농도죠. 맞나? 퍼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의 정의는 뭐야? 이거는 여러분들 계속 사용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 퍼센트 농도. 얘는 용액의 뭐죠? 질량분해. 맞아? 용질의
질량을 이제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으로 해서 퍼센트로 표현을 하는 거야. 맞죠? 얘는 단위랄 게 없는 게 질량의 단위도 g이고 얘 질량의 단위도 g이니까 이거는 약분이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남는 게 퍼센트 하나 딱 남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몰 농도와 퍼센트 농도의 정의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야. 몰 농도와 퍼센트 농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맞지? 그래서 이거를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필요한 정보가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다행히도 분모가 얘는 용액이죠. 얘도 뭐야? 용액이에요. 그러니까 바뀐 게 없어요. 분자도 얘는 뭐죠? 용질이죠. 얘도 용질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맞나?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딱 바꿔주면 돼. 부피랑 질량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만 도와주면 되고, 맞나? 몰수랑 질량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만 도와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쌤이 한번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까? 물 100g에 소금 20g을 섞었어. 맞아? 얘 몇 퍼센트예요? 농도. 퍼센트 농도. 물 100g에 소금 20g 섞으면 퍼센트 농도 몇 퍼센트? 암산 되죠? 몇 퍼센트? 자, 이거 낚이면 안 돼. 이거 많이 낚이거든요. 물 100g에 소금 20g이요? 쉽네. 100분의 20 곱하기 100. 몇 퍼센트? 20%다. 맞죠? 맞죠?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맞죠? 용액이라는 건 뭐야? 용매에다가 용질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20분의 20 곱하기 100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얼마 나와? 얘 이거 왜 약분 안 되냐? 내가 낸 거야 이거? 누가 냈어 이거? 3분의 50이니 대충 한 16.6666% 되겠네. 맞죠? 요렇게 되겠네요. 맞나?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요런 거 낚이시면 안 됩니다. 맞나?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던져주고 뭘 물을 수 있냐면 퍼센트 농도가 아니라 몰 농도를 물을 수도 있겠죠. 맞지? 얘를 이렇게 던져주고 몰 농도를 묻는단 말이야. 맞나? 그러면 이제 필요한 정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잘 봐. 부피랑 질량을 왔다 갔다 할 때 필요했던 게 뭐죠? 밀도죠. 밀도의 정의가 뭐야? 우리 1단원에서 했어. 부피분의 질량이야. 맞죠? 그러니까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하면 질량이 나오고 질량에다가는 밀도를 나눠야 부피가 나온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때 필요한 정보는 용액의 밀도입니다. 첫 번째, 용액의 밀도가 필요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용액의 밀도. 보통 이제 물 같은 경우는 1g per ml거든요. 그러니까 1리터에 1g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아요. 되겠나? 그러면 100g이면 100ml겠죠. 맞지?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랑 용질의 질량. 자, 질량과 몰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구는 뭐죠? 그렇지. 질량과 우리 1단원에 했죠. 우리 다양한 물리량들 뭐 예를 들어서 개수, 질량, 부피가 있을 때 이 모든 물리량을 뭐를 통한다라고 했었어. 맞지? 이때 뭐 요거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아보가드로수, 요거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때는 화학식량, 요거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때는 기체의 경우 22.4를 곱한다 했었죠. 맞지? 그럼 요거는 이제 화학식량이야. 그러면 요거는 이제 누구의 화학식량? 용질의 화학식량을 알면은 얘네 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두 번째 필요한 정보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알아야 돼. 이 자리가 용액이고요. 요 자리는 용질이어야 됩니다. 맞나? 시험 문제로는 보통 어떤 식으로 주냐면 필요 없는 정보를 막 줘요. 그러니까 물의 밀도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왜 안 필요하지? 물은 용액이야, 용매야? 용매죠. 이거 필요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뭐 용액의 밀도도 주면서 막 용질의 밀도도 주고 용매의 밀도도 줘.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걸러낼 수 있어야 되고 화학식량도 얘 화학식량만 주면 되지. 갑자기 물은 18이다 이렇게 준단 말이야. 맞죠? 이거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죠. 이런 거 안 쓴단 말이에요. 이거 두 개 왔다 갔다 할 때는. 맞나?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러면 하나 해보자, 쌤이랑.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0% 소금물이 있대. 맞아? 소금물이 있대. 쌤이 정보를 한번 던져볼게. 소금의 화학식량은 40이야. 맞죠? 그 다음에 소금물의 밀도는 1.2g/ml라고 할게요. 괜찮나? 자, 그러면 이 20% 소금물을 몇 몰 농도의 소금물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해볼 수 있겠어? 한번 해봐요. 이거 직접 해봅시다. 용질의 화학식량과 용액의 밀도를 통해서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맞죠?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바로 같이 해볼까? (20% 소금물이면 소금물 100g에 소금이 몇 g 들어있다는 거야? 20g 들어있다는 거야. 맞죠? 이거는 소금물이고요. 요거는 소금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뭘로 바뀌어야 돼? 부피로 바뀌어야 되지. 맞나? 소금물의 부피로 바꿔야 돼요. 소금물의 부피. 몇 리터로 되냐로 바꿔야 되지. 맞죠? 그러면 100g은 몇 리터가 되지? 어떻게 해줘야 돼? 질량에서 부피 가려면 밀도로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100 나누기 1.2 하면 얼마야? 이게 계산이 되나? 1.2분의 100 하면 3분의 250이야? 3분의 250 밀리리터가 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램 퍼 밀리리터니까. 맞지?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리터 단위로 바꿔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1000으로 또 나눠줘야 되겠지. 맞나? 그러면 10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그렇지. 이거는 12분의 1리터가 되는 겁니다. 맞죠? 12분의 1리터가 돼요. 따라왔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용액의 질량에서 용액의 부피로 올 때 밀도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맞죠? 이걸로 나눠주는데 얘가 지금 단위가 그램 퍼 밀리리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밀리리터 단위가 돼. 근데 이제 몰농도의 부피는 리터로 항상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다시 리터로 바꿔주면 12분의 1리터가 되는 거야. 되겠어? 그 다음에 소금 20g은 몇 몰이야? 소금의 화학식량이 40이라고 했을 때 질량에서 몰로 가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화학식량으로 나눠야지. 맞나? 질량에서 몰 갈 때는 화학식량으로 나눠야 돼. 몰에서 질량 갈 때 화학식량을 곱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질량에서 몰로 올 때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20에다가 40 나누면 뭐 돼? 퍼센트에서 물 갈 때 곱하는 거 아니에요, 또? 네, 질량의 그 부피분의 질량 곱해야지 분모의 부피 나니까. 나눠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질량에서 질량분의 1 아니에요? 부피를 가려면 나누기 부피분의 질량을 해야 부피가 나오죠.
밀도를 나눠야지. 그 나눠야 이게 곱하기로 바뀌면서 이거 두 개 위치 바꿀 거 아니야. 그러면 질량 약분하고 부피가 남겠지. 질량에서 부피 올 때 나눠야 되는 거야, 밀도를. 맞지?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질량에서 부피를 와야 되죠. 다시 질량에서 부피를 오려면 밀도를 곱하면 안 되지. 이 곱하면 질량 제곱되는데? 밀도를 나눠야 질량이 나뉘고 부피가 남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100g의 질량을 부피로 바꾸려면 밀도로 나누셔야 됩니다. 100을 1.2로 나눠야 돼요. 맞나? 그렇게 하면 그냥 그 뭐지? 좀 다르게 한 것 같아요. 계산 처우가 있잖아. 그래. 아무튼 이게 12분의 1리터가 나와야 돼요. 맞지? 그 다음에 소금 20g을 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20g을 뭘로 나눠줘야 돼?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돼. 맞지? 그러면 20g을 화학식량 40으로 나누면은 이건 몇 몰이에요? 20을 40으로 나누면 몇 몰? 20을 40으로 나누면 몇 몰? 2분의 1몰. 맞나? 0.5몰. 맞죠? 그러면 이제 지금 단위가 몰 퍼 리터로 바뀌었잖아. 맞지? 그러면 2분의 1분의 12분의 1이니까 이게 대충 얼마야? 6몰 농도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제가 12분의 1까지 한 번 해가지고 같이 계산한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이거를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맞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용질의 화학식량과 용액의 밀도가 되는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꿀 수 있고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야. 맞죠? 알아들었나? 자, 이거 이해돼야 되는데 잠깐만. 요거 지금 윤성아 이해되니? 수연아, 오케이? 유림아 이거 이해돼? 아닌 것 같은데. 됐어? 석준아 이해되니? 유연아 듣고 있나? 윤석이 어렵죠? 이해되겠어? 알겠습니다. 준서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자 하나만 딱 더 해보자. 이번에는 쌤이 몰 농도를 던져줄 테니까 퍼센트 농도로 바꿔봐. 알았지? 쌤이 몰 농도를 던져줄게. 산몰 농도 설탕물이 있다라고 쉴게요. 괜찮아? 산몰 농도 설탕물이야. 얘를 몇 퍼센트의 설탕물인지 궁금하대. 맞죠? 맞아요? 자, 필요한 정보 던져줄게요. 물은요, 1g per ml입니다. 되겠죠? 물은요, 화학식량이 18이에요. 되겠나? 설탕은요, 화학식량이 그냥 쌤 마음대로 정하는 거야. 실제로 이게 아닐 수도 있어. 150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설탕물은 밀도가 1.2g per ml라고 할게요. 괜찮나? 자, 산몰 농도 설탕물은 몇 퍼센트 설탕물인지 한번 구해보세요. 한번 해봐. 자, 산몰 농도라는 거는 좀 친절하게 적어줄게. 1리터에 3몰의 설탕이 녹아있다는 뜻이야. 맞죠? 한번 해봐요.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한 정보고 뭐가 필요 없는 정보인지 잘 구분을 해서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렇지?
암산이 되나? 석준이 보여? 계산했어요? 오. 뭐라고? 45, 35, 25. 오케이. 설탕의 화학식량은 341에? 그건 내 맘대로 정했어요. 계산하기 편하라고. 342구나. 고마워요. 어디가 아프지? 유림이 나왔어? 왜요? 이게 설탕이 342라고 했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네요. 자, 이거 생물 시간에 우리 했죠. 포도당이 여러분들 화학식량이 얼마야? 180이거든요. 근데 얘는 단당류예요. 설탕류는 몇 당류야 이거? 2당류예요. 2당류. 맞죠? 그러면 이거 182배 하면 얼마야? 360이지. 근데 여기다가 물 분자 하나 빼면 얼마야? 342 나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근데 뭐 일단 150으로 계산해봐, 얘들아. 뭐 내 맘대로 정한 거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해보자. 자, 산몰 설탕물이라는 건 뭐냐면 1리터에 3몰이 녹아 있다. 그러니까 설탕물 1리터에 설탕 3몰이 녹아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물의 밀도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어. 물의 화학식량 필요 없죠. 맞죠? 물의 화학식량 필요 없어. 용액의 밀도랑 용질의 화학식량이 필요한 거야. 맞지? 자, 갑니다. 지금 보면 보통 이제 밀도 단위를 그램 퍼 밀리리터로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밀리리터로 미리 바꿔놓자. 1리터는 몇 밀이에요? 1000ml지 맞나? 요렇게 바꿨죠. 맞죠? 자, 이걸 이제 바꾼다. 설탕 3몰은 설탕 몇 g이에요? 자, 몰에서 질량 갈 때 어떻게 해? 화학식량을 곱하죠. 맞습니까? 설탕의 화학식량 곱하면 설탕 몇 g? 450g. 괜찮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설탕물 1000ml는 설탕물 몇 g이냐라고 할 때 여기다 뭐 곱해? 밀도를 곱합니다. 맞죠? 밀도가 얼마야? 1.2 g per ml야. 맞지? 그럼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 1200 되나? 1200g이네. 맞죠? 이렇게 한 다음에 퍼센트 농도니까 곱하기 뭐 해줘야 돼? 100 해주면 되겠죠. 맞지? 그러면은 요거 약분 되겠다. 맞죠? 그 다음에 요거 3으로 약분되나? 4분의 3으로 약분하면 150 되나요? 2분의 75 37.5% 나오나? 맞아요? 4로 나누면은 맞아? 37.5%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지? 이게 답이겠네. 이거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요 단위 변환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필요한 정보, 필요 없는 정보를 잘 골라내야 돼. 분자는 용질의 화학식량, 분모는 용액의 밀도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도 잘 와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도 잘 가야 되는 거야. 서로 왔다 갔다 잘 해야 돼요. 알았어? 좋습니다. 요까지. 요 이해되겠습니까? 요까지 하고